안녕하세요. 청소년 박람회 참가자 여러분. 1호에게 듣다 윤승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경험을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막 마라톤을 했던 경험 그리고 무인도에 갔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같이 사막과 무인도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시면 제가 봐도 좀 제가 아닌 것 같은 사진입니다. 같은 사람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같은 사람 맞고요. 윤승철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최연소로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산악인 엄원길 대장님과 함께 히말라야를 같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로 3대 간선이라고 하거든요. 초원로와 북방 오아시스로 그리고 해로를 이렇게 횡단을 3번에 걸쳐서 실크로드를 횡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뭐 TV나 강연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지만 이런 것들은 부끄럽기 때문에 빨리 다 넘어가고요. 무슨 무인도 생존 다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오늘 저랑 같이 사막과 무인도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사막 마라톤을 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제가 학생일 때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돌이켜 보다 보니까 제 중학생이었을 때거든요. 학교 교실 뒤에 붙어져 있던 세계지도를 봤던 기억이 가장 큰 임팩트가 남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막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계지도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 처음 딱 등교를 했는데 세계지도가 반대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교실 뒤쪽에. 잘못 붙여져 있구나 하고 제가 제대로 붙여놓고 왔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친구들도 모르고 그냥 아직 다 낯선 시기에 교실에 그냥 뒤에 반대로 붙여져 있어서 제대로 붙여놓고 왔거든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세계지도가 반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또 제대로 붙여놓고 왔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다시 또 학교에 갔더니 또 역시나 세계지도를 누가 반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집에 갈 때 또 제대로 붙여놓고 가야겠다. 누가 자꾸 세계지도를 반대로 붙여놓나 마음 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저희 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일부러 세계지도를 반대로 붙여놨는데 누가 자꾸 제대로 붙여놓고 가냐. 누구냐. 손들어 보래요. 차마 손들 자신감은 없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일부러 세계지도를 반대로 붙여놨었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지도에서 보면 정말 작고 해외로 나가기에는 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세계지도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곳으로 가기 좋은 위치에 있냐. 내가 담임으로 있는 1년 동안은 이 세계지도를 반대로 보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1년 동안 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뒤쪽을 보면 항상 이 반대로 붙여져 있는 세계지도가 좀 거슬렸어요. 와, 자꾸 눈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구나. 여기에 미국이 있구나.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다음에 이런 나라들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막 마라톤, 사막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막 마라톤을 막 한창 뛰다가 오아시스가 보이길래 아끼고 아꼈던 물을 다 마시고 오아시스로 막 뛰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제가 뛰면서도 느꼈고 다시 보면서도 느끼는데 약간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가상현실에 있는 느낌입니다. 이 원근감이라는 게 없어서 사막 마라톤을 할 때는 와 진짜로 내가 한국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에 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사막 마라톤은 사막에서 말 그대로 마라톤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추측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막에서 마라톤 하는구나. 보통 마라톤 풀코스가 몇 킬로죠? 42.195km가 마라톤 풀코스입니다. 근데 이 사막 마라톤은 250km를 완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숫자들을 적어 와봤습니다. 사막 마라톤을 설명할 수 있는 숫자들인데 6박 7일 동안 250km를 뛰는 게 첫 번째 숫자의 의미입니다. 그 밑에는 40, 130이라고 적혀 있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 대회가 열리면 40개 나라에서 130명 정도가 같이 뜁니다.
저는 저 혼자 사막 뛰어보고 싶어서 사막 있는 나라의 대사관이나 뭐 국립공원 같은 데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혼자 사막을 뛰다가 그렇게 죽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았대. 그러고 싶으면 뛰어라고 하는데 그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차마 못 뛰고 있었는데 사막 마라톤이라는 대회를 알고 참가 신청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많은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이 같이 이렇게 뛰는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전을 했었고, 세 번째는 25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25%가 이 숫자의 의미입니다. 뭘까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뭐 사망한 사람 퍼센트요라고 하는데 그 정도 극한은 아니고 25%가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4명 중에 1명이 여자 선수였습니다. 여자 선수 비율이 4명 중에 1명이어서도 깜짝 놀랐는데 그 밑에 46이라고 적어 놓은 숫자가 저는 더 놀라웠습니다. 혹시 이건 무슨 의미인지 짐작 가는 게 있을까요? 46은 제가 뛰면서도 느꼈고 갔다 와서도 제가 볼 때마다 이것도 놀라는 숫자인데 무슨 의미냐면요. 참가한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입니다. 이런 분들도 뜁니다. 60세, 70세 분들도 뛰고요. 한 번은 제가 막 뛰고 있는데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했지 제 기록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제가 거의 항상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꼴찌로 또 그날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뒤에 있던 일본인 70세 할아버지가 저를 추월하면서 저한테 괜찮냐고 오히려 다이조부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회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간 뒤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내보니까 46이었습니다. 진짜 힘들어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숫자가 사실 제일 밑에 있는 38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대회를 가는데 내야 되는 참가비가 380만 원입니다. 지금 380만 원을 내가 받아도 저 사막 마라톤이라는 곳에 뛸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될 판에 380만 원 참가비를 내야 갈 수가 있죠. 옆에 700이라는 숫자를 적어놨죠. 참가비 380만 원에 비행기표, 장비까지 다 포함하면 한 번 가는데 7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한 군데만 뛰어온다고 해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다고 하지 않거든요. 이 4군데 사막을 모두 다 뛰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하라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라는 남미에 길쭉하게 생긴 나라가 있어요.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고비 사막,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남극을 다 250km씩 다 비싸게 참가비를 내고 뛰어야 됩니다. 저도 제일 잘 나온 사진만 가져와 봤어요. 여기 사하라 사막 뛰고 있는 사진인데 사하라 사막 뛰면서 또 한 번 놀랐던 게 뭐였었냐면요. 지금 보시는 여기 사진처럼 진짜 독특한 모양의 돌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를 막 주우면서 뛰었습니다. 근데 또 뛰다 보니까 이런 뼈가 있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무슨 뼈일까 하면서 일단 신기하길래 제가 막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막 찍었어요. 제가 신기해서 막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외국인 친구 한 명이 너 이거 무슨 뼈냐고, 무슨 뼈인지 알고 그러냐 묻더라고요. 이거 무슨 뼈일까요? 사하라 사막에서 본 뼈입니다. 이거 무슨 뼈일까요? 저도 듣고 나서도 안 믿겼습니다. 공룡뼈일까? 뭐 낙타뼈일까? 옛날에 무슨 사막이 초원이어서 이게 무슨 목이 긴 기린뼈일까? 추측을 막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고래뼈였습니다. 옛날에 사하라 사막이 바다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앞에 제가 주웠다고 했던 돌들도 뾰족한 모양이죠. 상어 이빨들이었습니다. 조개 화석들도 보이고. 저도 이 사막을 가서 진짜 내가 알고 있던 사막과 많이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한번 느꼈던 적이 있었고, 여기 아타카마 사막이거든요. 이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인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지역이 여기입니다. 얼마나 건조하냐면 뛰고 있는데 또 낙타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피부가 그대로 붙어 있길래 죽은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죽은 지 얼마나 됐냐?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였대. 너무 건조하니까 피부가 안 썩어서 미라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죽었는지 200년 전에 죽었는지 2000년 전에 죽었는지 자기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여기 고비 사막입니다. 이 사진 또 어떤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형 다리 짧아서 저기 빠졌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진짜 빠져서 나오기 힘들었던 것도 여기 고비 사막이었고 남극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남극에서 제가 마라톤 하면서 찍었던 영상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냥 자연 그 자체였고요. 당연히 펭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펭귄들을 만나서 같이 장난도 치고 펭귄들이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근데 남극에서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 저를 둘러싸요.
그때 놀래키고 확 움직이면 얘네들도 놀라서 도망가다가 미끄러지고 막 넘어지고 바다에 빠지고 뒹굴고 그렇습니다. 얘는 턱금 펭귄이라는 펭귄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제 펭귄도 있지만 턱에 끈이 달려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턱금 펭귄입니다. 너무 귀여워서 막 사진을 찍었어요. 옆에 이렇게 또 귀여운 바다 사자들이 있길래 해표들 너무 신기하고 귀여워서 또 막 사진을 찍고 놀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바다에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한번 놀랐던 게 뭐였냐면 이 바다 사자가 들어간 뒤로 갑자기 뭐 시뻘건 덩어리가 바다 밖으로 솟구쳤는데 그게 조금 전에 같이 제가 놀던 턱금 펭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동심파괴인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 사막 마라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막 마라톤에 남극도 포함이 돼 있다 했는데 남극은 왜 사막 마라톤에 포함이 될까요? 저는 그냥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뭐 건조한 곳,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이런 상징성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넣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남극이 사막 마라톤에 들어간 이유가 연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사막 기후대를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남극도 강수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화이트 데절트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군데 사하라, 아타카마, 고비, 남극을 다 뛰어야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출전했거든요. 출전하기 전에 누군가 사막을 뛰는 사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보고 나도 사막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사막을 이렇게 누가 멋있게 뛰고 있네 해서 제가 검색하다가 봤기 때문에 이미지 이 친구가 뛰는 사진을 눌렀더니 사막 마라톤에 출전해서 뛰고 있는 사진이랍니다. 검색하니까 이런 대회가 있구나,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하고 제가 처음 사막 마라톤 갈 때 이 너무 멋있는 사진이잖아요.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똑같이 주문했어요. 반팔 반바지 입고 있죠. 모자 뒤에 천이 달려 있습니다. 이 천이 달려 있는 이유는 목 뒤랑 귀가 타지 말라고 달려 있는 거거든요. 주문했습니다. 신발에 모래 들어가지 말고 천이 달려 있죠. 파란 색깔로 보이시는 저 천도 주문을 했습니다. 물통도 가방에 그냥 넣고 뛰어도 되는데 앞에 두 개 달고 뛰는 게 너무 멋있어서 똑같이 주문했거든요. 제가 드디어 사막을 갈 때 제 친구한테 카메라를 주고 이 친구랑 저도 똑같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멋있는 사진 한 장이 나오겠다 싶어서 뛰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찍어준 영상을 보니까 정말 찌질이 한 명이 이렇게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막도 가고 무인도도 가고 히말라야도 갔다 왔고 뭐 실크로드 횡단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원래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청소년일 때 중학교 2학년일 때 한번 크게 다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2 15살 때 학교에서 뛰어노는데 3층이 1학년 교실이었거든요. 1학년 교실에서 유리가 깨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깨져서 투명하게 있었고 저는 이제 친구랑 노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유리를 밟고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서 제가 왼쪽 발을 밟고 넘어졌는데 넘어지자마자 바로 정강이뼈, 왼쪽 발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이때까지 태어나서 2번 기절해봤거든요. 이때 넘어지자마자 바로 기절했습니다. 근데 눈을 떴을 때가 어디였냐면 병실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병실에 있는 엑스레이를 찍는 그 차가운 철판, 유리판 같은 데 있죠. 우리가 팔이나 다리 부러졌을 때 올리면 되게 차갑잖아요. 거기 제가 누워있는데 등이 너무 차가워서 깼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니까 남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제 왼쪽 팔을 못 움직이게 위에서 꽉 누르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사 1이라고 할게요. 의사 1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봤습니다. 오른쪽에 또 의사 2가 저 오른쪽 팔을 못 움직이고 꽉 누르고 잡고 있었어요. 저 붙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 3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었냐면 너무 심하게 다쳐서 마취할 시간이 없다, 바로 뼈를 맞춰야 된다 라고 하고 마취도 안 하고 부러진 정강이 뼈랑 으스러진 발목뼈를 막 맞췄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2번 기절했다 했잖아요. 이때 바로 2번째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가 어디였냐면 병실에 제가 다리 올리고 누워 있더라고요. 눈 뜬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마취 안 하고 뼈 맞췄던 그 악마 같은 의사 3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학생, 안 좋은 소식이 2개가 있는데 뭐부터 듣고 싶냐? 선택 기회를 주겠대. 아니, 생각해보니까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아야 뭐 선택을 하는데 둘 다 안 좋은 것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더 안 좋은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첫 번째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언제 걸을 수 있을지 뛸 수 있을지 내가 장담을 못 하겠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왼쪽 발 다치면서 무릎에 성장판을 같이 다쳐서 더 이상 키가 안 큰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제가 여쭤봤어요. 오른쪽 발은 그럼 안 다쳤으니까 얘는 계속 크나요? 아니면 같이 한 몸이니까 멈추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 같이 멈추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오른쪽, 왼쪽 발목과 무릎의 성장판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오른쪽 발은 계속 큰다. 근데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했던 이유가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 주사, 성장 호르몬 주사가 있는 것처럼 반대로 키를 멈추게 하는 주사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에 맞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키를 잘 모르실 텐데 171.8입니다. 그때도 171.8이고 지금도 171.8이죠. 제가 그때 전교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컸습니다. 그때 만약에 안 다쳤으면 지금 한 2m 8cm 정도 되지 않나,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하는데, 제가 다리를 다치고 한 4달 정도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깁스해도 되니까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4달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뼈는 안 붙어가지고 4달 만에 퇴원을 할 때 발가락부터 허벅지까지 깁스하고 목발 짚고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깁스 생활을 하니까 뼈가 붙어서 깁스를 풀었거든요. 7달 만에 깁스를 푸니까 오른쪽 발을 봤더니 너무 통통한 거예요. 왼쪽 발을 봤습니다. 너무 앙상한 뼈밖에 없어요. 설 수가 없었습니다. 힘이 안 들어가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제가 그냥 딱 설 수 있겠더라고요. 한 7개월 반 만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숫자를. 98kg였어요. 7개월 만에 30kg가 넘게 찐 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앞을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의사사가 있었거든요. 그 의사사가 저한테 한 날은 학생, 완벽한 이론 평발은 내가 처음 본다. 내가 지금 평발 논문을 쓰는데 제발 내 논문의 연구 대상이 돼달라. 그럼 뭐 해주실 거예요? 해줄 건 딱히 없고 우리 병원 1층에 매점이 있으니까 매일 먹고 싶다고 하는 과자를 내가 사다 줄게. 아, 그래요? 제가 식단표 짜드렸습니다. 2월 1일 새우깡, 2월 1일 자갈치, 2월 3일 초코파이. 맨날 그 과자를 사오시는데 병원 밥이 맛이 없잖아요. 7개월 동안 그렇게 과자만 먹어서 살이 찌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블로그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자는 누가 무슨 사이트에서 뭐라고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내 블로그에 몇 명이나 왔고 들어온 사람이 성별이나 연령대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잠에서 이렇게 덜 깨가지고 비몽사몽인 채로 오늘 내 블로그에 몇 명이나 왔지 해서 보다가 깜짝 놀라서 캡처했던 게 이 화면이었습니다. 누가 네이버에서 윤승철 씨의 발이라고 검색을 해서 제가 빨간색 줄로 그어놨잖아요.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캡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잠에서 덜 깨가지고 누가 윤승철 씨의 발이라고 검색한 걸 보고 의자를 못 봤어요. 그래서 윤승철 씨의 발인데 아, 누가 내 욕을 하고 이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구나 해서 깜짝 놀라서 캡처했던 게 이 화면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찍은 제 발이에요. 진짜 평발이기도 하고 하지정맥이 있다는 것도 이때 알았습니다. 지금은 크게 정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제가 중2 때 다리를 이렇게 다치고 중3, 고1, 고2, 고3, 대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1시간 이상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체육 시간에 실기로 같이 뭐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또 다칠 것 같아서. 뼈는 붙었다고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거나 1시간 이상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됐을 때 제가 입학했던 학과 수업의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소설을 써와라는 과제를 주셔서 소설 소재를 찾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외국인 친구가 사막 뛰는 사진 있죠. 이 사진을 본 거예요. 너무 멋있다. 어린 왕자나 이런 거 보면 진짜 별도 많고 사막 여우도 보고 싶고 이런 사막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다친 지 5년 만에 20살 때 처음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막 마라톤에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발에 이렇게 물집도 엄청 많이 잡히고요. 뭐 발톱이 다 들려요. 체력적인 문제도 사실 문제였는데 또 하나의 관문이 있었습니다. 참가비, 아까 제가 380이라고 했죠. 참가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4군데 사막을 다 뛰려면 4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와,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알바도 했지만 동시에 어떤 걸 했냐면 제안서라는 걸 썼습니다. 저 이런 학생이고 이런 꿈이 있고 사막 마라톤 이런 대회입니다. 저 사막 마라톤에 출전을 하니까 참가비가 380인데 그 참가비를 저를 후원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 후원금을 받고 잘 갔다 오고 회사를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돈만 받고 후원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제가 회사 홍보해 드리는 몇 가지를 같이 제안을 할게요. 첫 번째가 회사 현수막 만들어서 크게 펼쳐서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 피라미드가 있는 꼬린 지점이거든요. 그 꼬린 지점에서 현수막을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두 번째가 회사 로고로 패치를 만들어서 가방이랑 옷에 달고 뛰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보 자료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저를 후원해 주시면 제가 세 번째로 갔다 와서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할 때 회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꼭 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이때 당시 제 책 내주겠다는 출판사나 인터뷰해 주겠다는 신문사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후원금만 받고 모른 척 해야지. 아무도 책을 내주겠다는 출판사가 없고 인터뷰 안 해주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제안서를 썼는데 역시나 30군데 회사에 제가 제안서 보냈거든요. 역시나 답이 다 안 왔습니다. 그리고 3군데 회사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27군데에서 답이 아예 안 왔습니다. 3군데 회사는 경기가 올해 너무 안 좋다. 이미 예산이 다 짜져 있었다. 우리는 후원 같은 걸 안 한다. 거절당했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냥 역시 내가 알바해서 갔다 와야겠다. 내가 내 돈으로 갔다 와야겠다. 근데 대회 일주일 남았을 때 답장 안 왔던 한 군데 회사에서 답이 왔어요. 뒤늦게. 메일을 열어보니까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학생이 보낸 제안서를 잘 봤다. 내가 개인적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대신 나는 홍보실에 있어서 제안서를 많이 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학생이 보낸 제안서를 이 회사용에 맞게 첨삭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첨삭한 거 첨부파일로 보냈으니까 그걸로 다른 회사에 제안을 해봐라. 라고 답이 왔어요. 일주일 전에. 그 한 장짜리 제안서를 보고 제가 100군데 회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역시 회사용이구나. 저는 제안서를 22장을 썼어요. 그분이 보내주신 거 한 장이었습니다. 회사는 많고 긴 걸 보지 않는다. 한 장짜리로 보낸 다음에 미팅하자 하면 네가 썼던 거 들고 가라. 한 장짜리 제안서를 100군데 회사에 보냈습니다. 검색했어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작지만 강한 기업, 우수 중소기업, 저평가된 우리 기업, 지방 강소기업 검색을 해서 100군데 회사에 한 장짜리 제안서 보냈더니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회 출발 3일 전에 3군데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우리 회사가 모든 참가비 다 대주겠다. 두 번째 회사가 갈 때 비행기 티켓 끊을 때 우리가 다 끊어주겠다. 세 번째 회사 아웃도어 회사였거든요. 갈 때 필요한 장비, 가방, 신발, 모자, 선글라스 다 지원해주고 남극은 한국의 추위보다 추우니까 우리 제품으로는 부족할 테니 우리가 특수 제작해주겠다. 패딩이랑 텐트랑 침낭을 따로 제작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4군데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사하라와 아타카마와 고비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남극이었어요. 남극은 한 번 가는데 참가비가 저도 이때 또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참가비가 1,800만 원이래요. 한 달 만에 1,800만 원을 또 못 마련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몇 가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장미꽃 팔았어요. 진짜 장미가 아니에요. 가짜 장미 조화를 몇백 송이를 제가 사서 한 송이 한 송이 비닐 포장한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팔았거든요. 3일 동안 38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순수익이 한 350이었어요. 한 송이 얼마에 팔았을까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팔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강남이겠지 해서 강남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팔았습니다. 3일 동안 380만 원어치 팔았다 했는데 이거 얼마에 팔았을까요? 얼마에 팔까 고민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겪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팔았습니다. 저 이런 학생인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참가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꽃을 사주세요.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제 꿈의 가격에 장미꽃을 사주세요 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장미꽃을 사주시기도 했고 동시에 펀딩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학생이고 이런 꿈이 있는데 사막 마라톤을 도전을 합니다. 후원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캡처했을 때가 지금 389만 원이 모였고 91분이 후원해 주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사이트로 2천만 원 넘게 모았습니다. 이거 만들고 저도 별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고 그 이유가 제가 여기 밑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적어놨어요. 저를 후원해 주시면 제가 사막과 남극에 사막 모래를 담고 남극 빙하를 담아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자분 이름으로 명찰 만들어서 가방에 달고 뛰고 사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보고 포기하고 힘들 때 진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후원자분 이름으로 사막에 나무 심어드리겠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너무 문제가 많은데 저를 후원해 주시면 지구촌의 사막화 방지에 일조하는 도움이 되는 후원입니다. 저 후원해 주시면 제가 진짜로 저한테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물건을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그럼 그걸 들고 사막을 뛰다가 양지 바른 곳이 나타나면 묻어서 기억을 잊혀주겠습니다. 그거 보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 저한테 많이 학생들이 보내줬고요. 어떤 고3 친구가 저한테 수능 치고 수능 수험표 묻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말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어라. 인생에 한 번뿐이야. 아니요, 형. 진짜 수능 망치고 꼴도 보기 싫고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제가 묻어주고 왔어요. 나중에 엄청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형, 왜 그때 안 말렸냐고. 수험표가 없어서 수험생 할인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있다고. 그랬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편지, 사진 그런 것도 묻어달라는 분들도 많았고,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보시고 진짜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 후원금으로 사하라와 아타카마, 고비, 남극 마라톤까지 다 잘 갔다 왔습니다. 남극까지 가는 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크루즈 같은 큰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지금은 고무보트 타고 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큰 배가 남극에 정박을 못합니다.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정박하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큰 배를 타고 근처까지 가요. 남극 근처. 빙하들을 막 지나서 근처까지 가고 큰 배에서 바로 근처에서 이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고무보트를 타고 남극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펭귄들이 막 마중 나와 있어요. 얘네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들어가는 걸 소리를 듣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다 저를 마중 나와 있는 영상이 이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사막과 남극까지 다 잘 갔다 왔는데, 제가 다리를 다쳤던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참가비 마련할 때 그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후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결국에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내가 물건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을 하고 책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게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인문학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전공이 시 쓰는 거였어요. 문해창작학과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나 제가 학생일 때 선생님들이 계속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는지 그 가치와 그 이유를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계속 사람들이나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사막과 무인도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무인도는 제가 가장 최근에 갔다 왔던 무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미크로네시아라는 무인도고 괌 옆에 있어요. 괌에서 한 1시간도 안 떨어져 있는 곳이 여기 제가 갔던 이 무인도입니다. 우리 상상력을 좀 자극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무인도에 갈 때 뭐 가지고 가세요? 3가지 골라보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무인도로 하면 막연히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런 것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죠. 무인도라고 하면 그냥 문득 좀 떠오르는 게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혹은 무인도 진짜 재미있는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무인도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처음에 갔던 계기가 이거였습니다. 무인도에 갔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사막 마라톤 갔던 이유도 그냥 누가 뛰고 있는 사진 한 장 보고 갔고, 무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생이랑 부루마블 게임 하다가 무인도에 걸렸습니다. 3번을 쉬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 게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인도 걸리면 좀 짜증납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 딱 걸렸을 때는 마음이 편해지죠. 나가봤자 돈만 내는데. 제가 여기서 3턴을 쉬면서 진짜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무인도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쉬면서 첫 번째 쉴 때 검색을 해봤습니다. 진짜 무인도가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검색을 하니까 부루마블 하다가 물어봤는데 누가 쓸데없이 부루마블에 있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숙제할 때, 과제할 때 여러분 지식 이런 거 뺏기면 안 됩니다.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2번째쯤 쉴 때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번에는 이런 기사가 나와요. 혈액형별 무인도 생존법이라고 해서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A형끼리 무인도에 조난당하면 소극적이어서 구조 요청을 한다. 근데 B형끼리 무인도 조난당하면
너무나 즐겁게 잘 적응해서 무인도 생활을 한다. 저도 O형인데 O형끼리 무인도에 조난당하면 외로움을 많이 타서 허수아비 만들어서 말 건다. AB형을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AB형은 여기 밑에 그림 밑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AB형은 천재 아니면 바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AB형이신 분들 뭐 조금 뜨끔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건 그냥 농담으로 믿거나 말거나로 그 글을 보고 제가 웃었던 이유가 여기 사진에 바닷물 중에서 물 만드는 사람 있죠. 이분 보고 제가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생존일 막 기록하는 분 있죠. 저분을 보고는 저분은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패스했어요. 근데 모래에 헬프 쓰고 있는 저분을 보고 제가 그럼 이 친구가 바본가라고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근데 며칠 안 있다가 실제로 무인도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해변에 헬프 써서 구조가 된 기사를 봤습니다. 진짜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구조 헬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 보고 진짜 보이나?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인도에 드론을 들고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제 리모컨을 내려놓고 제가 뛰어나가서 헬프라 쓴 다음에 막 손을 흔들어 봅니다. 그리고 캡처를 해봤어요. 잘 보이더라고요. 구조신호가 헬프랑 또 뭐가 있죠? SOS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잘 보일까요? 궁금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SOS 해봤어요. 잘 보이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와, 진짜 해보니까 헬프도 잘 보이고 SOS 물론 제가 드론을 좀 낮게 날려서 그렇지만 잘 보이는 거예요. 한번 진짜 해봤더니 알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 유리병에 팔이랑 벌을 넣습니다. 그리고 엎어둬요. 그리고 살짝 기울입니다. 여기 막혀있는 곳이 있죠. 막혀있는 곳을 햇볕이 드는 밝은 쪽으로 둡니다. 그러면 파리는 2분 만에 나와요. 근데 벌은 결국 여기에 갇혀서 못 나옵니다. 왜 벌이 못 나오냐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밝은 곳이 출구인 걸 알고 있는데 막혀 있잖아요. 다른 데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언젠가 문이 열리겠지. 여기가 밝은 곳이 출구니까. 못 나오고 죽습니다. 파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기 갔다 여기 아니구나, 여기 갔다 여기 아니구나. 몸으로 부딪히면서 출구를 결국 찾고 나오는 거죠. 가끔씩은 우리는 자꾸 나름의 논리를 만들려고 해요. 이번에 여기에 여행 가는 이유는 여기에 이번에 내가 이 결정을 한 이유는 내가 이거 사는 이유는 누군가를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처음 사막 마라톤 왜 갔냐는 질문 받았을 때 처음에 거창하게 얘기했어요. 제 꿈도 한번 찾아보고 싶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고민해보고 싶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사막 뛰고 있는 사진 보고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거고 무인도도 지금 무인도 탐험가나 무인도 전문가가 돼서 뭐 정책들 자문도 하고 같이 논문도 쓰고 하고 있지만 부르노브를 하다가 가고 싶어서 간 거예요. 가끔은 이유 없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이유 없이 길 가다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다. 더군다나 학생일 때는 너무 많은 걸 따지려 하다 보면 완벽한 타임이라는 게 없거든요. 이유 없이 한번 해봐도 될 때가 이때 청소년일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사막과 무인도를 가면서 느꼈어요. 설상 내가 가려고 했던 게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학생일 때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서 신문 기자 인턴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알겠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많은 가지들을 걸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걸 따지지 않고 일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몬을 처음 먹어보는 애기들 사진이에요. 먹어보니까 우리는 알죠. 레몬 생각만 해도 약간 침이 고이는 그런 신맛이 느껴지는데 먹어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SOS와 헬프를 잘 보인다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무인도에 가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 나 가도 조난당해서 죽지 않겠구나.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무인도들인데 물론 찌질이 사진들도 많지만 한 번은 앉아 있었어요. 바다에 새가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새떼가 나오길래 노를 저어서 가봤습니다. 새가 많았던 이유가 밑에 먹이가 되는 물고기 떼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배 밑에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 낚시를 했어요. 바로 한 마리를 잡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되죠. 회를 떠서 먹었습니다. 어린 참치였습니다.
얘가 코코넛 크랩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지만 익으면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 코코넛 크랩이나 이런 랍스타, 크레이피쉬들도 먹어보고 고기를 먹어보기도 했는데 제가 이런 걸 했어요. 자랑하려고 사실 이걸 보여드렸던 건 또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무인도가 여기예요. 제가 생각했던 무인도 약간 이런 이미지거든요. 여기 미크로네시아 무인도에서 찍은 사진이고 여긴 뉴칼레도니아 무인도입니다. 여기 필리핀의 무인도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에 제일 처음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 여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여기 우리나라 무인도를 처음으로 갔냐면 검색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다음으로 많아요. 한 3,4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몇 개 정도가 무인도일까요? 한 2,900개 정도가 무인도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무인도 이렇게 많아?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인천에 가서 인천에 있는 아무 선장님, 아저씨 붙잡고 저 무인도 가고 싶어요. 내려다 주세요. 4일 있다가 나오고 싶어요. 배값을 드리고 선장님이 내려줬던 무인도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걸 느꼈을 때는 선장님은 저를 내려주고 배를 빼고 가고 있었어요. 4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산에서 나무 꺾어서 모닥불 피우고 그냥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지나니까 해가 졌어요. 그런데 완전 캄캄한 바다 안에서 저 멀리 암흑 바다 속에서 빨간색, 파란색 그 경광등, 경찰차 위에 있는 거 있죠. 그게 깜빡깜빡거리면서 점점점 저한테 오더라고요. 섬에서 불 쬐고 있는데 배가 저 앞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라이트를 팍 비춥니다. 눈부셔서 이러니까 배에서 방송으로 저한테 신분증 꺼내서 준비하세요 라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보여드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 간첩 신고를 받아서 출동했대요. 요즘에 무슨 간첩이에요? 진짜 5년, 10년 전만 해도 인천 쪽 섬으로 간첩들이 들어왔고 얼마 전에도 막 고무보트 타고 미리국 간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신고 받아서 출동했대요. 그걸 또 물어봤죠. 누가 신고했어요? 저 내려준 선장님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멀리 섬 하나 보이냐? 밤이라서 그냥 형체만 보이는 바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 섬에 할머니 2분이 사는데 여기 무인도인 거 뻔히 아는데 모닥불이 피어져 있으니까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던 것 같다. 저분들 종종 신고를 한다. 근데 어쨌든 간첩이 아니니까 괜찮죠?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또 끝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무인도의 절반이 국유지고 절반이 사유지인데 허가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무단취입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단취입할 생각은 없었는데 또 끝이 아니래요. 산에서 나무 꺾어서 모닥불 피우고 산림법 위반이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몇 년 이하 징역, 몇 년 이하, 몇 천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잘 모르고 학생이고 처음 왔다고 하니까 봐주겠다. 대신 우리랑 같이 해경배 타고 나가자. 해서 무인도 처음 갔던 이 섬에서 7시간 만에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무인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뭐 연구도 하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런 무인도 탐험가, 무인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불을 피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뭐 대나무로 불을 피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힘이 빠지는데 7시간 만에 겨우 나무로 불을 붙였거든요. 포기하려고 하면 타는 냄새가 납니다. 포기하려고 하면 연기가 나요. 진짜 힘들다. 포기하려고 하면 불씨가 보여요. 진짜 작은 그런 희망들이 자꾸 보이니까 또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지었던 집입니다. 비닐로 지어서 딱 봐도 그냥 날아가게 생겼죠.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비닐로 되어 있으니까 빨리 지을 수 있었는데 날아가 버려가지고 2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부실해 보이죠. 첫 번째보다는 낫지만 2번째도 부실해서 비가 와서 안에 있던 옷이 다 젖었습니다. 3번째 집을 지었어요. 이 집 지었는데 제가 수영하러 간 사이에 뭐 조개 잡는다고 간 사이에 원숭이가 내려와서 집을 다 흔들어가지고 무너뜨리고 집이 다 탔어요. 4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 짓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집이 좁아요. 바람이 안 통합니다. 5번째 집을 지었어요. 바람도 통하고 튼튼하고 비도 안 들어오고 날아가지도 않는 집을 짓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더니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제 발가락을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랜턴을 켜서 확 보니까 꽃게철이라서 제가 누워있던 자리 빼고 온 해변에 꽃게 수만 마리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안 되겠다. 6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 짓는데 4일 걸렸어요. 누가 저한테 무인도 사진 보내달라 하면 저는 이 사진만 보내줍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원래 무인도에 생존을 잘하고 진짜 적응도 잘하고 전문가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앞에 보여드렸던 수많은 여러 집들이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 집이 탄생을 했던 거죠. 저도 학생일 때 다른 분들의 강의나 자기계발서 같은 거 잘 안 봤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현실은 저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약간의 그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저도 조금은 느낍니다. 제가 이 집 짓는다고 4일 걸렸다 한 이유가 집을 짓는 거는 실제로 이 집을 짓는 건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4일 걸렸다 한 이유가 3일 반나절은 산에서 이렇게 긴 나무를 찾고 그 나무를 베서 가지고 내려오는 그게 3일 반나절이 걸린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이제야 강의를 하고 자기계발 썼던 분들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한다고 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TV나 방송이나 책에는 이분들이 했던 결과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시간 관계상이라도 다 얘기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이 다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무인도에서 나무 집 짓다가 한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무인도 많이 가니까 제 주변에도 저도 무인도 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실제로 제가 올려봤습니다. 진짜 무인도 가고 싶은 사람 같이 가요 했더니 공항에서 16명을 만났어요. 다들 무인도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유는 다 달라요. 힐링하고 싶어서, 정법처럼 체험하고 싶어서, 진짜 영감을 얻고 싶어서.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무인도라는 공간에 가보고 싶어 하는구나. 갈 수 있다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무인도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생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한 5년 정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무인도를 이렇게 주로 많이 가다가 요즘은 우리나라 무인도에도 많이 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무인도에 처음에 갔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때 그 뒤부터 해외 무인도를 많이 갔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무인도도 일반인이 못 들어갔던 무인도를 제가 갔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3,000개 무인도 중에 대부분의 무인도는 우리 같은 일반인도 갈 수 있는 무인도고 생각보다 예쁜 무인도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다 우리나라 무인도예요. 처음부터 이런 무인도에 제가 갔으면 딴 데 해외 괜히 안 갔을 텐데 우리나라 무인도도 예쁜 데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던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한 2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이후에 나중에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떤 걸 좋아할까? 고민을 하고 계속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졸업하고 직업을 정할 때는 기준은 이거였어요. 그래도 나중에 내가 가장 덜 후회할 것 같은 걸 직업으로 선택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졸업했던 선배들, 다른 어른분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현재 얼마 정도 벌고 실제로 그리고 어떤 게 가장 만족스럽고 어떤 게 가장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보면 대기업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친구나 원하는 회사에 갔던 친구나 전문직이었던 친구나 자기 일을 창업을 했던 친구나 모든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걱정이 없어 보이는 분들도 다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문과를 갔으면 내가 그때 이 친구를 안 만났으면 모든 경험을 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선택의 연속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까지 아니어도 아쉬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직장을 갔던 분들도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장 나중에 덜 후회할 것 같은 직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걱정과 근심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아직 여러분들은 투표를 못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걸 보거나 나중에 내가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과 모두 100% 일치하는 후보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투표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를 만들고 무인도 탐험가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제 주변에 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자기 삶으로 스스로 보여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제가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한 형 한 명은
자기가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의 방앗간의 참기름이 맛과 향과 색이 다르다는 걸 알고 와인도 다 다르잖아요. 참기름도 모든 전통시장의 방앗간의 참기름을 다 모아서 한 곳에서 팔면서 설명까지 해줘요. 이 방앗간에서는 이렇게 만들었고 얼마 동안 볶았고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 또 친했던 분은 종이비행기 좀 잘 날렸는데 종이비행기 날리는 걸 계속 연습해가지고 국가대표가 됐대요. 저 막 처음에 웃었습니다. 그런 직업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면 나는 뭐 딱지치기 국가대표겠다 막 놀렸거든요. 진짜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대회에 나와서 또 1등을 했던 형도 있었습니다. 트랙터 제안서를 써서요. 트랙터를 빌려서 트랙터를 후원을 받았습니다. 세계 일주하고 트랙터로 세계 일주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던 형도 있었습니다.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분들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진짜 세상에 내가 알고 있던 직업만 이제는 직업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는 나도 내가 직업을 만들어 봐도 되겠다. 무인도에 탐험을 하고 무인도에 탐험한 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람들에게 무인도 체험하는 프로그램들 만들어주고 뭐 생태 교육도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무인도 섬 테마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고 만든 김에 책도 쓰고 무인도와 관련된 연구도 하기 시작했고 섬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걸 제가 현장에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나 섬에서 쓰레기 줍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셋째 주 토일에 섬에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뭐 해양수산부의 관광벤처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진짜 부루마블 하다가 무인도 한 번 갔는데 무인도 전문가가 돼서 이런 여러 분야에서 뭐 자문을 하거나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비양도라는 섬이 있어요. 제주도 앞에 있는 섬에 비양도에 있는 폐가 하나를 빌려서 비양도에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를 주워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체험 교육장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원래 올해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이나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 무인도에서 한번 페스티벌 여는 겁니다. 시끄럽게 해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무인도에서 페스티벌 할 때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하고 내릴 때 배에서 내리실 때 제가 세계지도, 보물지도를 하나 나눠줄 거예요. 보물지도에 딱 체크한 곳에 정확한 위치에서 땅을 파면 뭐가 나올까요? 갤럭시도 나오고 에어팟 이런 것도 나오고 같이 한번 무인도 페스티벌을 즐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이 이야기였어요. 지금 당장 제 이야기를 듣고 나는 뭘 좋아하지? 내 꿈은 뭐지?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해도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일찍 알면 좋죠. 하지만 그걸 못 찾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그건 계속 바뀝니다. 다만 살다가 와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거 한번 나도 참가해보고 싶다. 이거 하나 발명해보고 싶다. 문득 그런 순간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일단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부루마블 하다가 검색하니까 무인도가 많은 걸 알고 한번 가봤다가 시행착오 끝에 무인도까지 가게 된 거죠. 그 사진 한 장 보고 재활치료를 하다가 물론 꼴찌로 들어왔지만 무인도에 가기 전에 사막 마라톤을 또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정말 어느 순간 잠자다가 친구랑 놀다가 TV 보다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게 있을 때 검색을 하든 일단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본다면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드렸던 이 시간이 너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이후에 나 진짜 이거 한번 궁금해요.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야기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한번 해볼 테지만 언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무인도사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인도사라고 해서 뭐 도사 이런 도사가 아니라 무인도의 역사를 안내해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편하게 댓글이나 뭐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과 실제로 무인도에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가서 무인도에 체험도 하고 제가 섬에서 봉사활동 한다고 했잖아요.
무인도 체험을 하고 나올 때는 항상 쓰레기를 줍고 나옵니다. 요즘은 플로깅이라고 하는데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걸 플로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같이 하고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무인도에 가고 싶다, 섬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봉사 시간도 드리니까 언젠가 같이 다음에 또 섬에서 무인도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일정들은 제가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무인도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 같지만 저 혼자 항상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막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뛰었고 또 무인도도 처음만 저 혼자 갔지 그 이후에는 무인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외롭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저를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 그리고 함께 탐험을 했던 동료들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제가 정말 힘들 때 큰 힘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 힘으로 계속 탐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창한 것만 꼭 탐험이나 도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사막과 무인도 가고 막 추진력 있게 하는 건 좋아하고 잘하지만 반대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해요. 한번 그 영어 성적을 만들어야 돼서 공부를 막 하는데 진짜 한 3년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다음 탐험, 다음 도전은 하나를 꼽으라 하면 정말 오랫동안 집중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영어 성적을 만드는 게 다음 탐험입니다. 저한테는 그게 탐험이에요. 근데 너무 걱정 혹은 뭐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계속되는 도전과 탐험의 연속이거든요. 그게 너무 거대한 큰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내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도 탐험이고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